다음의 안건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일건이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 의장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 독한 그런 겨울도 이제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오늘 간담회는 2012년 12월 붕괴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 자리입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불편과 고통 속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근 우리 주민들과 경작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안정화 사업비 지원 결정이 일기까지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각계의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앙의 관련 부처와 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원론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면서 함께 고민해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오염 예방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자연치유도시 청정도시 실천에 정체성의 복원 또한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를 비롯한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설계, 시공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현안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정말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석인 도시미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미화과장 강성기입니다. 먼저 그동안 왕암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대책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함께 대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비 50%를 확보를 했고 또 도비 25%도 지원 확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12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반드시 확보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제천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 설계 설명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70억에서 112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기까지는 도와 그리고 환경부와 많은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운영비 그게 한 30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수벽을 전면으로 다 자수벽을 함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업비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을 드리실
그 기술진들은 주건화와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설명을 드릴 그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건화 황규범 이사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최인웅 차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그 설계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진들이 그 설계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 절차 대응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매립시설 정비 설계, 사업비 순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 절차 대응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이고 사업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48번지 제천 일반산업단지 옆에 있습니다. 설계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는데 2017년 11월에 주요 협의 내용 지연에 따른 그 과업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매립시설 현장조사, 현장조사에는 현황조사, 현황 측량, 토질조사를 실시했고 침출수 처리시설 60톤짜리 실시설계를 수행했으며 차수시설 630m에 걸쳐서 연직차수시설 설계를 했고 최종 목토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11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추후 설계가 완료된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폐쇄 검사에 대한 적합 판정 후에 매립시설을 폐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매립시설 현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가로 200m, 세로 100m에 걸쳐서 그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묻혀있는 민간 사업장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돔이 지금 붕괴된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매립 면적은 약 한 17,700제곱미터, 매립 용량은 약 38만 세제곱미터, 그리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용량은 약 한 34만 세제곱미터가 매립이 되어 있고 이게 집안선부터 지하 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 약 한 22.5m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매립 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립이 됐고 침출수는 현재 매립고에서 약 한 1m 정도 낮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매립지를 허가받고 2012년 12월에 에어돔이 붕괴된 후 2014년 7월에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에 에어돔이 붕괴된 후 방치되면서 침출수 유출에 의한 주변 지역 지하수 오염 징후가 확인되어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 민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제천시, 원주청, 공단, 충북도,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종합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을 했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에 연직 차수벽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 최종 목토 등 법적 폐쇄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의무를 착수를 했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침출수 성상조사, 지하수 지표수 성상조사, 측량 및 토질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 완료 후 설계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2017년 9월에 제천시 환경사업소와 침출수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2017년 10월까지 매립시설 정비 계획에 대한 설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간 보고를 실시해서 차수벽 또는 최종 목토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매립시설 정비 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다음 달에 설계 부의 및 기술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 부의는 그 설계 경제성 검토인데 이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지금 산출된 그 공사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에 기본 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9월에 매립시설 정비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에 매립시설 공사 완료 및 폐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정비 설계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립시설이 가로 200m, 세로 100m로 매립 면적이 한 2만 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진입로가 되고 이쪽 부분이 기존의 그 관리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유량조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펌핑해서 유량조정조에 처리했다 밖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는 이 관리시설 부지를 철거를 하고 이 부지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량조정조는 기존에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고 그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사면 전체에 걸쳐서 면직 차수를 한 후 상부로 유입될 수 있는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최종 복토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사는 연직 차수벽 설치 공사입니다. 매립시설 정면에 대해 설치했고 차수 심도는 연합층 마이너스 1m까지 설치됐습니다. 토사 구간에 대해서 침출수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사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연직 차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류되어 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6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처리 공정은 분말화성탄, 화학 용지 후 제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2만 제곱미터 내리 면적에 대해서 가스배드층, 분리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최종 목표 후에 매립시설 폐쇄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정비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직 차수벽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면 연직 차수벽 설치 전개들을 보시면은 이 시작 지점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 사면을 펼쳤을 때 현재 지금 암이 구성하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는 좀 암 구간이 좀 낮고 이쪽 하류구가 지금 암이 좀 깊게 위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 구간은 불투수층이라고 보고 이 토사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직 차수를 설치해서 그 침출수 누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쪽 사면에 대해서 일렬 보강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그라우팅 방식인데 여기 요 하류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몰타를 주입을 해서 그 콘크리트 부근을 형성해서 쭉 올라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00mm, 그러니까 1.2m 정도의 구근을 반원을 형성을 해서 이쪽 부분이 매립장 안쪽이기 때문에 매립시설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차단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반원 형태를 계획을 했고, 각 1200mm 각 사이에 침출 누출 방지를 위해서 400mm짜리의 보강 연직 차수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이게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하류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지금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류구 쪽에는 침출수 누출을 좀 더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400파이가 아닌 지금 여기에 해놓은 요거와 직경이 같은 2중, 2열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 내용입니다. 보시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기존에 있는 관리시설 부지에다 설치를 했고, 여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하류 부분에 침출수 직수정을 설치해서 침출수 직수정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이 유량조정조로 펌핑한 후에 유량조정조에서 이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이쪽 입구에 있는 그 오수 매너를 통해서 제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체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처리 공정을 보시면 침출수 60톤을 집수한 후에 유량조정조에 거쳐서 분말 활성탄 주입 후 화학 응집을 거친 후 침전을 해서 여기서 나온 처리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를 하고
여기서 나온 슬러지는 필터 프레스 탈수 후에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제천 하수처리장과 협의를 했는데 TN 질소 연계 부하량이 하루에 46.2kg 이하로 수량을 조절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중금속은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가지역 이내로 처리해서 연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TF팀 회의 및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분말 활성탄과 약품 음식 친정 공정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 복토 및 부대시설 설계 내용입니다. 연직 차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하수위를 차단하고 안에 있는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한 후에 지금 처리되어 있는 침출수를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일부 처리를 해서 침출수 수위를 낮추게 되면 이쪽에 대한 집안이 좀 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때 최종 복토를 하게 됩니다. 최종 복토를 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시면 상부에 떨어진 물이 외부 여기 우수축구를 통해서 배제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수가 지금 매립장 안으로 들어가서 쓰레기층과 접촉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면 배제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60cm 식생대층을 놓게 되어 있고, 식생대층 하부에 그 우수 배제층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배제층을 통해서 매립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또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은 HDP 시트라는 1.5mm짜리 차단층을 놓고 그 밑에 30cm 점토광물 혼합 툴라서 차단층을 형성하고, 그 차단층 밑에는 분리층으로 부직포를 놓고 그 밑에서부터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가스 배제층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가스는 4개소의 그 가스 포집정을 둔 후 간이 소각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그 설계 내용에 대한 계략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약 한 18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됐고, 또 침출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약 한 22억, 그 다음에 매립시설 연직차수공이 약 한 29억, 최종 복토 및 부대시설공이 약 33억, 그리고 기존시설 그 관리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5천만원, 주변 모니터링이 약 6천만원, 하고 매립시설 폐쇄 공사 및 리스탁비 해서 총 사업비가 약 112억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시행할 설계 부위나 기술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 내용에 대해서 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감사하고 잠시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직 차수벽을 630m를 1차적으로 설치하잖아요, 그죠? 네. 그 그라우팅 공법을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 안반까지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반 밑에까지 들어가나요? 안반 1m까지 들어갑니다. 안반 밑으로 1m. 예. 안반 밑 그 중심부에 있는 안반에 크랙이 있으면 어떡하죠? 지금 안반 요 하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중간 부분에 매립지 중간 부분이 안반일 거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 바닥이요? 네, 거기에 차수벽도 터졌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안반층은 일단 불수층으로 봤는데요. 하류부의 그 바닥부에다가 네. 차수하는 방식이 아까 그 최종복토층처럼 그 점토광물 혼합토를 60cm를 포설을 합니다. 네. 포설한 후에 여기다가 HDP 시트를 깔기 때문에 하류부에서는 이렇게 지하수입이라는 침출수 누출은 저희가 좀 우려를 200m에 100m잖아요. 그럼 그 중심부에 속 안반에 크랙이 있을 경우 그건 어떻게 막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차단층이 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수가 크랙이 있어서 이쪽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흐른다고 하면 아마 크랙을 따라서 이쪽으로 밀고 올라오지 못하고 크랙을 따라서 이쪽 하류부 쪽으로 크랙이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밑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막죠? 밑에 쪽으로요? 네.
다행히 흘러서 우리가 지금 연직 차수벽을 설치하는 곳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스며들어서 더 밑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매립장을 이거를 뭐 상당량 30만 개 정도 붙였기 때문에 이걸 현재 걷어내서 이 하류부까지 조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기존의 설계 자료도 좀 많이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차단층 설계되어 있는 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하류부는 여기 바닥부죠. 여기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삼연부 쪽은 벤토라이트 메트락에서 그 약간 제품 하나만 쓰는데 하류부 쪽은 그 점토로 이루어진 그 혼합토를 가지고 점토를 한번 치고 그러니까 저수지 층방을 설치할 때 그런 기법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 점토부도 사실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터널을 뚫는 공법들처럼 사실 밑에 부분들도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들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있어요? 사실 현재 단계에서 매립층 바닥 쪽에 방법이 없죠? 수시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매립구가 22.5m예요, 그죠? 근데 지금 추출 수수위는 21.5m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그라우팅 공법으로다가 연직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지형상의 안반 부위까지 안반이 나왔을 때 안반에서 1m 정도만 더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 그라우팅 공법으로 그 콘크리트를 집어넣을 때에 어떤 기법으로 하죠? 일단은 이쪽으로 그 고압 분사를 하는 그 분사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압 분사 물에 의해서 이제 주변의 그 흙들을 교란을 시키고 그 하류 쪽에 그 몰타를 충진을 하거든요. 네. 그 몰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면서 그 상류부에 있는 흙들, 그 다음에 슬라임들은 이제 상부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올라오게끔 만든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하단 부위에 안반 밑으로 1m가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혹여나 이물질이나 불순물로 인해서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거는 확인하죠? 그러니까 안반 1m까지 고압 분사를 하게 되면요, 안반층에 있는 크랙부까지도 다 이렇게 걷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몰타를 주입을 시키면 안반부는 그 크랙부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랙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토사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콘크리트 구분이 형성되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침수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걱정을 했던 거는 사실 토사 구간, 그 안반 상부까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FW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연직 차수가 안반부하고 이게 이질 구간에서 그쪽에서 누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거는 그 안반부까지도 그 해머로 뚫고 들어가서 1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안반층에다가 몰타를 주입시켜서 크랙 부분도 막고 토사 구간까지 연결시킨 구분을 형성하면 그 안반부와 토사 구간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에 가깝게끔 완벽하게 시공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설계하시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시공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홍석영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그때 기본 안에서는 디귿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하단 부분까지 모두 다 차수벽을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적으로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100% 확신이 안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하류부 이쪽 니은자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저희가 설계 네네. 받아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이 차수라는 거는 이 사면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하수가 됐든 침출수가 됐든 이렇게 입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면으로 돌리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저희가 여기 모시도 드신 놓은 것처럼 보시면은 이 구근 자체가 한 1200파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 차수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차수하시는 그라우팅 하시는 업체에서는 요 중간에 놓는 초록색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침출수라든지 지하수가 이렇게 하류가 지하수위가 낮고 상부에서 이렇게 하류를 흐르기 때문에 이 하류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2열로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글쎄요, 선에서는 네, 이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거를 어딘가에 다 퍼서,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차수벽까지 완벽하게 한 이후에 다시 또 매립을 하면은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사 기간이 9월달에 이제 착공해서 4년 동안 한다는 얘기신 거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연직 차수벽과 침출수 연계 처리를 같이 하신다는 건데, 우리 그 4년 동안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 공사 현장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아, 예.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연직 차수를 이렇게 맨 처음에 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지하수 유입은 완벽히 차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마 방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은 지금 요 2만 제곱미터에 떨어지는 우수 정도거든요. 근데 우수가 1년에 뭐 강우량을 봤을 때 뭐 한 1,400ml, 1.3m 정도 이제 투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좀 그걸 이하로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는 게, 저희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에어돔이 지금 이제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인 물들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출수 수위를 저하시키고 최종 복도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에어돔은 철거하지 않고 상부의 우수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살려놓는 것을.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에어돔도 10년의 그 내부 연한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그 에어돔 자체도 우리가 육안으로나 이렇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 또 걱정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하면 연직 차수벽은 공사 기간이 그럼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연직 차수벽 공사는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한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려운데 아마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아, 연직 차수벽 그 사면으로 다 하는데 한 예, 4개월 정도요? 예. 그러면 동절기를 고려하면 한 7, 8개월 정도. 7, 8개월. 그러면은 지금 우수 차단은 연직 차수벽으로 일단 우수나 지하수, 지하수나 지하수 방지. 네, 그런 거는 이제 거기 안에 다시 그 투입되는 건 방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공사 기간 내내 에어돔은 계속 설치한 상태, 철거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공사를 하시고 네. 그렇게 되시는 네.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우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겠네요. 저희는 좀 그런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지하수하고 우수가 유입이 되면 네. 침출수를 처리를 해도 그렇죠. 또 침출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는 저희 연직차수로 맞고, 그리고 만약에 에어돔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2만 헬에 떨어지는 그 수량은 아까 21.5m가 침출수 수위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강수량을 따져봤자 한 1.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물량은 저희가 뭐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에어돔이 있기 때문에 또한 1.3m 그 우수조차도 저희가 이제 표면 배제를 하려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폐기물 매립장 가보니까 그 눈이 녹아서 지금 위에 우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분하고도 이제 일단 얘기를 했지만 일단 에어돔이
막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전문가들 보시기에도 지금 에어돔이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질 자체가 네네. 그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으면은 물론 완벽한 차선 안 돼요. 안 되는데 고이는 물을 저희가 계속 지금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그때 지금 추정컨 때 한 111억인데 우리 한 200억 정도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70억이라고 했지만 근데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그 공사 비용인가요? 111억? 네, 현재 설계로 나온 최종적인 공사비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이 침투수 연계 처리예요. 네. 저희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했을 때 지금 뭐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문제는 둘째 치더라 하고 지금 하루에 그 TN 그 부분 제하고 해서 46 지금 킬로그램을 한다는 얘기 이게 밀리리터가 아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예. 얼마를 지금 저희 제천 하수처리장에 얼마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침투수 연계 처리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좀 쉽게는 안 되나요? 지금 뭐 예. 농도가 저거는 이제 하루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TN 부하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하량이 얼마인데 네, 그 부하량은 그 여기가 우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천 하수처리장이. 네, 하수처리장에 받아줄 수 있는 부하량이 지금 최대 46.2kg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라는 얘기가 제가 미리리터로 좀 저기 미리그램 퍼 리터는 이제 농도인데요. 네. 그 농도 개념으로 농도하고 알고 있지 이거는 네. 그람수 무게량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농도가 그러니까 농도하고 그 유량을 곱하면 부하량이 나옵니다. 저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 때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유량을 줄이고 농도가 낮을 때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유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획상 침투수 연계 처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침투수가 다 완벽하게 지금 연계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5년 지금 네, 보고 네. 있거든요. 5년요? 네. 저희가 6만 5천 세제곱미터 정도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6만 이상이요? 예.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일단 하수처리장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침투수 농도를 고려해서 60톤일 때는 약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 기간은 한 4년이고, 예. 네, 침투수 처리는 네. 일단 5년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60톤씩 갔을 때는 5년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지금 그 원주청에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되어 있는 기간이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지금 연장하는 걸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청에다가 요청을 드린 거는 지금 설계상은 한 5년이 필요하니 22년이 아니라 23년으로 변경을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리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협의된 건 22년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옆에다가 지금 설치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공사 기간 침출수 연계 처리가 다 끝나면 철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내비두고 계속 연계 처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 내립장은 그 폐쇄 종료한 후에 네네. 3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요? 예. 네. 30년 동안 그 침출수 발생, 만약에 침출수가 완벽히 차단이 돼서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처리설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침출수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5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지금 한 30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때 5년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5년, 40년인가요? 5년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네, 최종 목표에서 폐쇄하는 데까지 그 정도 걸리고 지금 법적으로 30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간 봉토하고도 한 30년은 법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시설은 존재해야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향후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방송을 해주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침출수 전 처리 시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전 그 하수처리장이랑 연결했을 때 그 오염이 아주 더 심각성을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희석이 돼서 이게 내보내는지 이게 잘못하면 침투수 때문에 그 분량이 잘못 가는 거고 이 하천 오염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은 배출오염 기준이라는 폐기물관리법 배출오염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오염 기준 이내까지 화학응집 공정을 거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금속 다 잡혀오면. 근데 약품 응집을 통해서 그 질소를 제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 현장에서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넣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천 하수처리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 질소는 그 발생된 침출수의 농도를 고려해서 46kg까지만 넣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 질소리 보아량의 그 질소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유입량이 100이라고 하면 10까지는 연계 처리를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연계 처리 수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산출된 게 지금 46.2k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소 농도가 만약에 높게 되면 저희가 연계 수량을 좀 줄이고 질소 농도가 낮게 발생되면 연계 수량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 오염에 대한 그 심각성이 지금 자꾸 더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좀 연계했을 때 그 하수처리장에 그 연계됐을 때 그 오염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맑은 물을 같이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수기는 왜 설치하죠? 저희가 약품 응집을 하게 되면요, 그 오염물질이 그 응집이 되면서 고용물로 침전이 돼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침전된 고용물을 그 시스템으로부터 빼내야지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침전조에서 고액 분리가 일어나고 그 나온 그 케이크를 이쪽에서 짜서 돼 있습니다. 그 탈수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탈수기 용량은 저 사이클당 2.0입니다. 탈수를 했을 때 침출수에다가 또 약품 처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 탈수했을 때 나오는 물에다가 그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품 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 탈수된 그 짜게 되면 이제 짠 여액하고 그 다음에 고용물이 나오는데요. 그 고용물을 위탁 처리하고 이 여액은 다시 처리장 앞으로 보냅니다.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정도 다시 이제 약품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영구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중금속은 지금 발생된 농도, 실제 이 침출수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 배출오염 기준 이내까지 잡히는 걸로 이렇게. 침출수의 주요 성분이 뭐래요, 그럼? 침출수에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물질, 그 다음에 질소, 인, 각종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금속들은 응집 침전에 의해서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응집 침전에서 거의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질소나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응집 침전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하고 협의한 거는 질소는 저희가 여기서 처리해서 보내기에는 배보다 매끈 크니 그 하수처리장에 받아줄 수 있는 양까지만 보내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걸 처리하려면 지금 34만 르베가 지금 매립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1르베로 따지가지고 15년 담보로 34,000자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양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탈수를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케이크는 어디 그 오염이 안 되는 온도에다 태워내리는 이런 영구적으로 이런 처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아, 그 전체를 슬러지는 전체를.
묻혀있는 매립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이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는 순환형 매립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저희는 이제 지정 폐기물하고 그 사업자 배출 시설이라고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각을 시킬 만한 그 폐기물 성상이 아니고 생활 폐기물처럼 그 소각을 시킬 만한 그런 성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매립 이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없겠지만 그 슬러지류하고 그 다음에 온이류, 그 다음에 그 상부 쪽에는 그 폐성면이 좀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상부 쪽을 좀 걷어내서 그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다 위탁하는 걸 검토를 하면서 TF팀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 성면 같은 경우는 한번 건들면 그 상당히 좀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비용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한 이 설계 방식보다는 좀 불리했고, 그리고 또 성면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 및 침출수 처리 최종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차수벽을 하나 더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차수벽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침출수가 밖으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네. 그런 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영구적인 이 방지 대책이 되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저거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토사로 다시 복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우려되는 게요.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누출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상부에 쓰레기가 노출돼 있으면 그 악취하고 그 다음에 그 비산에 의한 주민들 그 위해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침출수가 누출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연집차수를 이중으로 돌린 거고, 상부에다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층을 둬서 그 밖으로 비산되거나 주민들한테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시 처리 방법들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생각에는 이거를 전체를 다 지금 침출수 돼 있는 매립돼 있는 거를 전체를 다 꺼내서 탈수를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도 한번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설계해 보시나요? 지금 여기 한 30만 큐빅미터 정도가 묻혀 있는데요. 4만 제곱미터. 네, 그렇죠. 그 정도인데 그게 아마 매립 단위 중량을 고려했을 때 한 1 조금 넘을 수도 있고 1 정도라 보면 비중을 매립 그 톤수도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제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다가 견적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가 위탁처리 얼마나 들어갈지. 근데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거든요. 톤당. 톤당. 네. 그리고 성면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보내고 성면은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운반하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5, 6만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 2차 위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출 누출과 상부로 날리는 비산이라든지 악취를 막게 되면 그 주민 피해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영구적인 방법이 이거 지금 현재 이 매립에 대한 방지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영구적으로 저걸 다 걷어내서 탈수해서 침출수는 침출대로 약품 처리해서 처리하고 이 부분이 영구적이지 않느냐. 케이크는 케이크대로 처리를 해야지 영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당초에 그 왕안동의 폐기물 그 매립시설 승인 자체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 논리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그 산업단지를 그 조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그 폐기물 매립 시설이 함께 그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거를 뭐 전체적으로 그 퍼가지고 그 다른 데다가 그 처리를 하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 문제입니다. 과연 그 한 뭐 1,000억 이상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그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충북도나 그 환경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 112억도 상당히 그 많은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도 이제 그 TF 그 회의 한 2번 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가 많이 그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설계 예산은 일단은 잡고서 시작을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 112억으로 일단은 확정을 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 100억 그 미만으로 그 했으면 하는 그 입장이 상당히 그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2억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예. 지금 38만 누베가 최종 매입장의 최대 용량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34만 누베가 지금 매입이 돼 있으면 거의 다 90%가 매입이 돼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용량에. 예. 그러면 지금 에어덤이 안 무너졌을 때 그냥 그 위에다 복토하고 매립하고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건수가 우수가 안 들어가도 예, 예. 그런 시설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게 지금 무너져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면 그 차수벽이 지금 그거 다 돼 있잖아. 지금 현재 차수벽이 현재는. 현재도 그 돼 있지만 그 자체가 이제 그 누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그 빗물이나 그런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걸로 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에어돔이 무너짐에 따라 가지고 그 상당량의 우수가 그 반입이 됐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12만 톤이라고 하는 그 침출수가 그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수벽이 에어돔이 무너진 것도 무너졌는데 차수벽도 뭔가 불량이 돼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수벽을 설치 기존에 돼 있는 거 말고 새로 차수벽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침출수가 과연 안전하게 방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안전하게 방지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그 설계 관련해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사전 조사를 했고 그 안반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그 설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지금 침출수가 12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환경관리사업소 오늘 소장님 여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죠? 참석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오셨네. 지난번에 그 제가 누차에 거쳐서 질문을 했을 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연계 처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었나요, 그 안에?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네, 그 지침 사고로는 뭐 이상이 없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0톤에서 60톤, 맥심이 60톤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이 2022년까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최대가 60톤이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뭐 우기라든지 이럴 때는 또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기간까지 다 예. 이제 좀 소장님, 감안을 해서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10만 톤이라고 했을 때 최고 맥시멈이 60톤으로 하루 처리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처리를 못해요. 어떻게 5년 안에 처리를 합니까? 12만 톤은 그 이제 저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폐기물이 그 머금을 수 있는 그 포장 용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장 용수량을 뺀 나머지는 한 6만 5천 톤. 지금 처리해야 될 대상량. 지난 그 2008년도에 그 침출수가 얼마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10만 톤인데 지금 6만 톤이라는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가 예. 그 조사를 통해서 예. 묻혀 있는 그 쓰레기가 어떤 게 묻혀 있는지 그때 포장 용수량이 얼마인지 이 침출수 지금 수위가 지금 1년 365일 고정적으로 그 수위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예? 이때 되면 이게 올라가요, 그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오염된다는 거 지하로다가, 그죠? 그렇죠, 그죠? 지금 현재 차수막이 구멍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차수막이 옆으로 났겠습니까? 밑으로 났겠습니까? 옆쪽으로 났습니다. 밑으로 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지하수 오염된 걸로 봤을 때는, 그죠? 지난번에 그 총공해가지고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하 지금 몇 미터에서 지금 오염된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몇 메다 있었죠? 60 몇 메다? 아, 그 내립장으로부터 이격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마을 한 50m 정도. 그러면은 지금 지하에서도 지금 차수막이 터져가지고 오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차수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옆으로만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밑으로는 전혀 지금 차수막을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완벽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걸 뭐 다 케이카 시켜가지고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 부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거를 처리한다거나 다른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루에 맥시멈이 60톤인데 이것도 지금 뭐 20톤에서 60톤이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이에요, 그죠?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지금 그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에 60톤씩 처리했을 때 5년이 걸린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우기 때나 우리 제철 강우량으로 봤을 때 우기 때나 그 침출수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연계 차수막을 쳐갖고 뭐 안 들어오게 한다 그랬지만 그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 쪽에서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중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놨고요. 네. 그 저희가 6만 5천 톤을 뽑아낸 근거는 그 22.5m 중에서 2m까지 처리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 매립시설 폐쇄 검사를 할 때 지하 그 침출수 수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2m 유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금 저희가 침출수를 뽑아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복도를 해야 되는데 침출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침출수를 일단 뽑아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선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침출수 수위를 낮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톤씩 6만 5천 톤을 처리했을 때는 5년이 걸린다는 설계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손장군을 봐서는 지금 완벽하게 그 처리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침출수 밑에 바닥 있죠, 바닥면. 바닥면에서도 지금 그 침출수가 내려가서 차수막이 터졌다고 보거든요. 옆에가 아니고. 저희가 그 안반부 쪽은 사실 구투수면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검토를 그 지금 22.2m까지 아예 연직 차수를 돌리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면은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예산이? 예산이요? 예. 매립장을 만든다면.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기반시설 이게 이제 좀 차원이 틀린 게요. 저희는 그 매립장이 완료되고 난 후에 최종 복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매립장을 만든다는 거는 매립하기 전에 그릇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기반 시설이라 하는데 그 기반 시설 설치 공사비가 약 한 6만 원 정도, 500원 6만 원이면 한 180억 정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제3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제3단도 지금 이 폐기물 처리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은 혹시나 들어와야 된다면은 이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 처리장을 나중에 폐쇄하고 여기 있는 걸 그쪽으로다가 대체를 한다면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한경철에도 나오셨지만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3단에 물론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단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을 때는 우리 제천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시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그 상황이 처리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완벽하다고 안 보거든요. 완벽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방안을 좀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제 이안도. 지금 저희가 이제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침출수 수위가 이제 그 지하수보다 떨어진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위가 높은데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가 거꾸로 내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 침출수가 밖으로 나갈 우려는 사실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 수위를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중 차수를 한 거고 이렇게 한 게 그런데 완벽하게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시설 공사를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면은 이 예산이 지금 또 1리터도 아닌데 수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지하 수위가 이 상리부 쪽이 이쪽이 한 2, 3m, 이쪽이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 지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용량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갖다 옮겨놓고 여기를 다 폐쇄시키는 거 그런 방안은 또 어떤가 우리 부장님 쪽에서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한국환경공단의 최인우 사장입니다. 제가 잠시 추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옮기면 여기는 깨끗해지겠죠. 여기는 깨끗해지면 어딘가 옮기시려면 또 제천시 어딘가에다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지역에는 못 만드실까요? 제천시 어딘가에 만들 장소에 또 매립장이 생겨야 되고 또 이거를 다 퍼서 옮기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옮기면서 어딘가에서는 또 20m까지 내려가기 위해 내려가서 저걸 퍼내야 되거든요. 거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의 비산, 확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이 침출수를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땅속을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은 현재 기술로는 못 해드려요. 그러지만은 현재 기술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일단은 안 들어가면 침출수가 안 생기니까 지금 있는 차수시설을 못 믿으시니 바깥쪽으로 전부 다 물이 못 들어갈 일단 들어가는 구역을 다 막고 사면 다 나가서 못 들어가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물이 지금 있는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그리고 처리 못하는 거는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또 안전한 방법으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기술자들에서 나오셨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했는데 연계 처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침출수를 처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공단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하게 처리를 요하는 거지 물론 이제 경제성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왕이 하는 거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게 저희들 시민들이 또 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그 연계 처리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연계 하수 처리량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좀 충격 완화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연계 처리도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한경관 사업소장님 지금 바뀐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연계 처리가 안 된다 했어요. 한경관 사업소에서요. 근데 그 안에 뭐 바뀐 지침이 있는지 바뀐 지침이 있으면 좀 가까워갔으면 좋겠어요. 연계 처리도 되는지. 그 당시에 한경관 사업소에서 연계 처리가 안 된다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 질문할 때도 연계 처리 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한경관 사업소에서 안 되는 거를 지금 어거지로다가 경제성인이 지금 처리해서 아마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어서 답변을 충실하지 못해드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유 용량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셨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고기 추가로 검토를 해서 요 60kg까지 하루에 60kg까지는 연계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그만큼만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루에 처리량은 60일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뭐 저희도 뭐 이 기술자인데 뭐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건 양심에 맡기시고. 뭐 지난번에 제가 그 한경관 사업소에서도 그 연계 처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 했는데 그 법이 바뀐 법안이 있으면은 우리 그 한경관이나 한경관 사업소에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6만 5천 톤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지난 2008년도에도 이 침출수가 있을 때 10만 톤, 12만 톤 이랬었거든요. 얘기 나온 게. 제가 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조사하셨을 때 7만 8천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7만 8천인데 처리할 때는 10만 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안에 어떤 산상 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뽑아서 처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지금 뭐 10만이 맞을 수도 있고 8만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6만 7천, 7만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처리할 때도 한경관 사업소에서 이제 그 아까 이 TN 뭐 연계 부하량 뭐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거에 이제 맞춰가지고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2차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서를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이게 진짜 맞게 하는 건지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 알겠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